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전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 전하의 흐름 때문에 생긴 상쇄 자기장 때문에 억제된다 라는 게 다 생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두 번째 방정식까지 했었죠. 오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까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질문이 있었죠. 야, 너 맥스웰 방정식이 뭔지 알아?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거 그냥 전기장, 자기장 성질을 대충 섞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딱 걸린 거야. 잘 모르는 애가 말하는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척하기 위해서 수식 없이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범 답안 첫 번째, 전기장에 대한 성질 세 가지랑 자기장에 대한 성질 세 가지를 적절히 버무려서 식 4개로 한 게 맥스웰 방정식이야 라고 말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성질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잘 안 짚었던 것 같은데, 오늘 확실하게 여기서 같이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전기장에 대한 성질 세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전기장은 전하가 만든다. 어떤 전하, 양전하나 음전하가 있을 때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걔 주변에 어떤 전하가 놈이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힘을 받는 걸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둘을 딱 잘라서 요 놈이 뭔가를 공간상에다 만들어내고 그 공간 안에 담긴 놈은, 전하를 띈 놈은 누구든지 힘을 받는다. 같은 부호면 반대, 아니 같은 부호면 반대, 다른 부호면 땡기고, 요런 식으로 말이죠. 두 번째,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요건 이제 어떤 말이냐면 전기장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곳에서 힘을 받는다 그랬죠.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속도가 생긴 뭐예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상에 전하를 띈 물체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그 말인 즉슨 얘 자체가 공간에 에너지를 잠재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변화하는 전기장엔 가상의 전류가 흐른다.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건 요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축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전기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축전기가 충전되고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 Q쿨롱이 충전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Q쿨롱이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는 여긴 플러스가 흐르는 방향대로 이쪽, 여기는 마이너스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류라는 거는 중간에 끊어지거나 새로 생성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우리 관 속을 흐르고 있는 물, 이런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축전기가 이렇게 딱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흐르고 있고 여기에서 흐르니까 요 사이도 비록 실질적인 전하의 이동은 없지만 전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전하가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도 어떤 가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된다라는 게 바로 성질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자기장에 대한 성질 세 가지,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성질, 자기장은 절대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 자기장, 자기 모멘트 이런 거 어떻게 발생된다고 했었죠? 우리 먼 이집트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우리 지나가고 있는데 돌 하나를 뻥 찼더니 그게 갑자기 자철석이었어. 그게 자성을 띠고 있네. 그리고 우리 지구 자체도 어떤 그런 자기력을 띠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터 아니면 뭐 전자석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전류를 흘려야지만 그게 자기장을 만드는 건데, 그럼 영구자석에서의 자기장이랑 전자석에서의 자기장은 뭐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영구자석 안에서도 그 안에 어떤 원자 하나 이내에 전자가 원자핵 주변으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듯이 공전하면서 또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가 움직인다는 거인 즉슨 무슨 말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럼 전류의 흐름이 있으면 결국 전자석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구자석 안에는 모두 다 각각의 원자가 자기 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 단위보다 더 작게 쪼개지 않는 이상 N극과 S극을 분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거 하나 자체가 어쨌든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걔는 무조건
N극과 S극, 자기장을 나가는 애랑 들어오는 애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또 어떤 말이 될 수 있겠어요? 고리 형태로 자기장은 항상 존재를 해서 빙글빙글 돈다.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Q쿨롱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뻗어나간 형태로 존재할 수 있었는데 자기장은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억제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갑자기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가면은 우리도 싫잖아요. 그래서 소스라치면서 나오고 싶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자기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든 자연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 안에서 코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석을 갖다 대는 경우에는 그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전류를 회로에다가 흘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배터리를 하나도 안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전기가 생성이 되죠. 그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하의 흐름은 자기장을 만든다. 이거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게 바로 요 얘기죠. 원자에서 혹은 전류에서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결국 이 세 개랑 세 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들 거예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학교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2학년에서 나오는 굉장히 끝판왕에 해당하는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별거 없어요. 이 6개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적어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 전기장의 가우스 법칙.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총합은 일정하다. 이거 무슨 말이었어요? 어떤 전하가 있고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쫙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의의 어떤 상자로 이걸 둘러쌌을 때 그 상자에서 전기장을 싹 다 더하면 그 안에 있는 전하의 양과 같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상자가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전하가 그 상자에서의 전기장의 총합을 결정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러스 Q쿨롱과 마이너스 Q쿨롱이 같이 있는 경우에 상자가 그걸 한꺼번에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전기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똑같아져서 결과적으로 상자에 있는 전기장의 총합은 0이 됐었죠. 그런 게 이제 전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어떤 거였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랬죠. 우리가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N극과 S극을 절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Q쿨롱, 마이너스 Q쿨롱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상자로 우리가 둘러싸든 그 상자에서의 자기장의 총합은 0이다. 그 말인즉슨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들어오는 자기장 크기와 나가는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똑같다. 결과적으로 전류의 흐름과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거에 이어서 우리가 배워볼 세 번째 법칙,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건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억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장의 성질에서 배웠죠.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를 유도 기전력, 어떤 전압의 형태로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대학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나가려면 그 전압이 전기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알아봐서 결과적으로 전압을 통해서 이걸 억제한다라고 간단히 끝내는 게 아니라 유도된 전기장을 통해서 억제한다라는 것까지 한 발자국 오늘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랑 연관된 우리의 전기장 성질과 자기장 성질은 2번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성질 2번이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위에다 놨어요.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한다. 이게 결과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핵심이고요. 그걸 조금 더 우리에 가까운 걸로 서술하기 위한 일반적인 꼴로 나타내기 위한 게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요 성질까지 하나 더 패러데이 법칙에 이용해서 공식을 더 풀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관련된 성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패러데이 법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수식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땐 여기가 그냥 V는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근데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수식에 대한 걸 다루려는 영상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느낌만 느끼고 넘어가는 건데 혹시나 수식을 딸딸딸 외운 친구가 혼동이 있을까 봐 잠깐 가져와 봤어요. 절대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없다 생각하고 강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두 번째 성질 이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N극을 들이밀어요.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을 굉장히 맞은 거예요. 여기 서 있다가 자기장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싫은 게 들어오면 막 밀쳐내죠. 그래서 밀쳐내는 방향에 자기장을 요 방향으로 만들어내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상세 자기장을 발생을 시키죠. 근데 어떻게? 자기장이 공짜입니까? 자기장 우리가 그 연구자석 통해서 그 원자에서 전자가 얼마나 열심히 돌고 있는데 이런 걸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과연 이걸 만들어냈을까요? 회로에 전류를 얘도 똑같이 흘려야겠죠. 자기장이라는 건 전하의 이동이 있어야 거기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회로에 전류를 흘려서 만들어냅니다. 아니 근데 전류를 흘리는 건 또 공짜입니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공짜로 생겨나면 뭐하러 그렇게 석유, 석탄, 환경 오염시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면 과연 요거는 어떻게 회로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요 전류라는 거는 코일 자체가 임시 배터리가 돼서 어떤 전압을 만들어내서 전류를 흘려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기장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향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걸 억제하는 상세 자기장 요쪽 방향이니까 그럼 요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류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어요? 요렇게. 전류가 있으면 그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감싸기도 하지만 자기장 방향이 있을 때 전류도 이렇게 엄지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감싸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의 전압은 어떻게 걸려야 된다? 요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며 요렇게 안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상세 자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방향 같은 경우에가 이제 렌츠의 법칙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얼마나 흘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류를 흘리기 위한 전압은 얼마나 생기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크기가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의 자기장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압의 임시 배터리 형태로 코일이 변하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고 결국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그 전압의 크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 여기서는 유도 전압을 통해서 억제된다라는 것까지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압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인데 렌츠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됐냐? 렌츠는 뭐 솔직히 별로 한 거 없어요. 뭐 수식적으로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생긴다. 그래서 그냥 그 방향만 설정한 놈이에요. 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교과서에 맨날 이름이 실릴 만한가 싶긴 해요. 그다음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거는 얘는 그래도 연구를 좀 했어. 왜냐하면 이 자석을 막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방향도 바꿔보고 이래서 그 크기를 규명한 사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간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만큼 그거에 비례하게 여기에 전압이 세게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장의 변화가 싫으면 그걸 억제하려는 상세 자기장이 변화가 빠를수록 더 크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큰 전류를 내기 위해서는 V는 IR, V가 더 커져야겠죠. 전압이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생 버전의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아직 유도 전기장 얘기 안 나오고 유도 전압까지만 내왔죠. 그래서 사실 자기장의 두 번째 성질만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패러데이 법칙만 알 뿐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말하고자 하는 패러데이 법칙까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을 데려가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까지 아는 척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장의 두 번째 성질이 뭔지 여기에 적용되기 전에 살짝만 일단 알고 넘어갈 거예요. 전기장은 에너지를 지닌다. 요 말이 뭐냐? 우리가 전기장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어떤 식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 이렇게 둘 사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 딱 떼서 다르게 생각한다 그랬죠. 얘가 만들고 있는 전기장 속에 얘가 들어와서 당겨진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전기장을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어떤 걸 만들고 있는데 얘가 와서 전기장의 방향대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 속에 전하는 힘을 받고 전기장이라는 놈은 1쿨롱이 해당 공간 안에 놓였을 때 받을 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받아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F는 ma. 그러면 F가 있으면 A가 있다는 얘기인데 A라는 건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속도가 변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건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지 혼자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할 때 운동 에너지 증가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위치 에너지를 깎아 먹으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었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때 깎아먹는 그 에너지는 뭘까요? 그건 바로 잠재적 전기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잠재적이랑 포텐셜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앞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장에 있는 공간에서는 잠재적 위치 에너지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레벨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얘가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은 우리가 위치 에너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어떤 빌딩이 있었어요.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어디가 높아요? 솔직히 요건 알겠지? 여기보다 1번, 여기 1번, 2번 어디가 높아요? 2번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힘을 받아요? 2번에서 1번으로 힘을 받고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럼 여기서도 전위가 요 Q2가 전기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전기장이 얘에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디가 더 그 전기 에너지가 높은 곳일까요? 요거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경우에는 얘가 일로 딸려 들어오네?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니까 그러면 여기가 더 전기 에너지가 높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중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플러스 중량밖에 없어요. 플러스 무게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 움직이는 거랑 반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쿨롱을 가져고 왔습니다. 그럼 얘 힘을 어디로 받습니까? 먼 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힘을 최대한 받아서 움직이기 전 그쪽이 더 에너지가 높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위치라고 했을 때 1번이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2번이 더 높을까요? 1번이 더 높죠.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그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V,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전압이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배터리 하면 항상 전압하면 배터리 생각나고 배터리 하면 전압이 생각나죠. 배터리라는 거는 어떤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펌핑질 해가지고 키워놓은 어떤 장치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전압으로부터 전류가 왜 흐르는지 알아요? 거기서부터 전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전하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짚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탄성 위치 에너지랑 중력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거랑 비교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슬라이드 하나 준비했던 거고요. 자, 이제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에너지에 따라서 전하가 이동하고 전류의 흐름이 발생한다. 전류의 흐름 우리 아까 들었었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생길 때 그거를 어떻게 억제한다 그랬어요? 자기장의 변화는 상쇄 자기장을 만들고 그 상쇄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으로부터 온다 그랬죠. 그럼 그 전류의 흐름이 뭘까?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압이 유도됐기 때문에 생겼다 그랬는데 사실 전압이 유도되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유도가 됐고 전기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 차이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전압이 걸렸던 거죠. 사실 맥스웰 이퀘이션이 패러데이 법칙을 좀 더 잘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여러분이 고등학교 버전보다 대학교 버전이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좀 더 진실에 가깝게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유도 전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유도라는 게 우리 좀 맨 처음에 들은 친구들은 한자어 이런 거라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타이에 의해서 생성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는 유도 전기장을 통해서 전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그 전하의 흐름 때문에 생긴 상쇄 자기장 때문에 억제된다 라는 게 다 생략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패러데이 법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이거를 설명하려고 든다? 그럼 펜 잡는 순간 바로 하수예요.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 안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맥스웰 이퀘이션 3번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요약을 해보면 자연은 자기장의 변화에 상쇄 자기장을 만든다. 근데 그 상쇄 자기장은 전류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 전류는 뭐냐? 전압을 통해서 전류가 생긴다라고 말하면 뭐다? 고등학생. 그리고 그거가 유도된 전기장을 통해서
전기장에 있으니까 전하가 힘을 받으니까 그 힘 통해서 전류가 흘러서 그 전류를 통해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한다 라고 말하면 이제 대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